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조금 잃은 모습인데요. 수혜주들도 제각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았습니다. 또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위원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 옷 색깔과 똑같은 노란 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최충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그대로 카메라 어플에 갖다만 대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검색해서 들어오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어플 지금 켜시고 이제 갖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위원님께서 이 배트맨 1시간으로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10시에도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저희가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좀 더 이 온라인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방송 내에 못했던 이야기들 전부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기다렸다가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까지 드렸으면요.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끝날 때쯤 낙폭을 많이 줄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이 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전의 양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쪽 면만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 방향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거는 뭐 많이 좀 낙폭을 축소를 하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개인들 매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뭐 증권이나 이런 경제 그런 채널에 그 뉴스 기사 같은 것들도 뭐 동학개미운동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부추기고 있고 개인들 매수가 증시를 막아주고 있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뿌듯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면 주가가 방어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객관적으로 상승할 그 이유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지만 뭐 어마어마한 수치를 매도했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뭐 동학개미운동이 승리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덜어낸 그런 가격 그 폭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악재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주가도 일정 부분 눌림을 발생한 다음에 상승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비이성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조금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너무 한 면만, 긍정적인 부분만 보시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는 주식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뭐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것이다. 상승할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일단 꿈을 먹고 사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객관적으로 좀 시장에
좀 개입을 하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고점 부분, 뭐 쌍고점이나 뭐 삼천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든 시장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한쪽 면보다는 다른 쪽 면도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은 보수적인 면도 함께 챙겨가야 될 때가 아니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최충성 위원님께서 이제 7기법 이야기를 매일매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벌써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위원님, 오늘은 4기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행운의 7기법 제4강 패턴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철학적인 얘기, 너무 기법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카르트라는 이제 뭐 철학적인 부분인데 사실 방법론에 대해서 뭐 그냥 너무 진부하지 않은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식에 있어서 지금 시장 자체 아니면 우리가 매매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입하기가 좀 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 무엇도 좀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주말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었거든요. 어떤 굉장히 좀 유명한 애널리스트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선취매를 한 거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선취매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일단 그 사람이 이제 차익을 낸 것만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에 대해서 뭐 증권가 리포트나 그런 부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뉴스 기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뉴스 기사를 어떤 기사를 보았을 때 이게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좀 진위 여부 같은 것들을 파악하듯이 그러니까 증권가 리포트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 가격을 항상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리포트를 보는 거는 목표 가격이 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하잖아요.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 정말 이 종목이 가서 추후에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본적인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잘 보고 한 번쯤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핸드폰 같은 거 사실 때 그냥 주변에서 누가 좋다 그러니까 뭐 TV에서 광고가 나오니까 덥석 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 광고가 나오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뭐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니면 삼성의 갤럭시,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도 우리가 사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증권가에서 그냥 리포트가 나왔다 그래서 덥석 사시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근거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만약에 이게 귀찮으시다면 사실상 주식으로 돈을 버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온 생각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풀리고 확장시키는 이런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철학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까지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받아들인 리포트나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부풀리고 확장시켜서 이 종목은 정말 뭐 지금 2만 원짜리 주식인데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리포트가 나왔을지언정 정말 갈 거다 아니면 이 이상도 갈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인 뭐 목표가가 3만 원 아니면 5만 원 이렇게 실질적인 좀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내 것이 되도록 좀 습득하자.
그러니까 나만의 기법이나 제가 기법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제가 그리고 4주 지금까지 4주차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내 것이 되도록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기법들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제 것을 따르시되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편한 방향성들이 있거든요. 매매 기법 자체는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지만 가치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뭐 아예 원초적인 그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조금 파생이 돼서 어떤 부분들에 내가 투자를 하면 수익이 잘 나더라 아니면 그런 뭐 기법들에 있어서도 내가 이 기법은 정말 나에게 잘 맞더라 그렇게 좀 칼을 간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내 것이 되도록 습득을 하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처음에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시다 보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 리포트나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도 저도 처음에는 재무제표나 이런 거 굉장히 보기 어려웠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겠는지 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숫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고 저도 회계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일단 그런 재무제표에서 그래서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업이익, 부채 비율, 유보율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뭐 BPS나 뭐 ROE 정도는 체크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쪽집게 과외처럼 딱딱딱 찍어서 알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쫙 그냥 훑어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습관이 돼서 굉장히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문제를 가능한 한 단순하게 나누어야 한다. 종목 자체는 제가 카톡방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과나무를 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종목들 계좌에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상승을 하기 원하시는 한날 한시에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과나무를 예로 들어서 이 나무에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같은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거든요. 어떤 열매는 빨리 맺히고 어떤 열매는 조금 늦게 맺히고 어쨌든 열매가 맺히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맺혀지는 그 시기가 다 다르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전 투자할 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어쨌든 단순하게 나눠서 생각을 하자는 거는 이 종목은 뭐 스윙 종목, 이 종목은 중기 종목, 이 종목은 단기 종목 어쨌든 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리고 섹터별로 다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마음가짐들을 굉장히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객관화해서 자기 자신에게 좀 질문을 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단기 종목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면 그런 단기 종목을 조금 내가 3%든 5%든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서 해결책을 좀 찾아가시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냥 이 계좌를 가지고 그냥 들고 계신 것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굉장히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세 번째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가야 한다. 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기법 강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것들이에요. 굉장히 쉬운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한 것에서 좀 복잡한 것으로 응용해 가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건 이러한 기법들, 뭐 7기법 강의에서 7개만 딱 들으시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맥락이고 주식이 어려운 건 이 기법들을 각종 뭐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 호가 속에서 이용을 하고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뭐 같은 기법만 딱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발전시켜서 습득한 지식을 쌓고 심학습에 하다 보면 굉장히 발전되고 주식이 굉장히 쉽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건데 어쨌든 그 단계가 가실 때까지 좀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데 굉장히 쉬운 것들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뭐 매수를 했는데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은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은 내가 만든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좀 빠지시지 마시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셔야 돼요. 저는 주식을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을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저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거든요. 하락의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두는 것은 제가 하락할 그런 것들에 더 많이 찾아보고 이러한 뭐 재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보는 건데 이 하락할 이유가 없어진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맞지 않나요? 근데 상승할 이유를 내가 어떤 것을 봤는데 상승할 이유가 만약에 부재해졌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좀 많이 보셔야 되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가 되셔야지 이 종목은 올라갈 것 같아로 투자를 하시면 그러니까 투기가 투자 이거의 한순간에 바뀌는 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일단은 이 관점에서 좀 투자의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만의 무기를 좀 만들어 가시는 그런 방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4강 행운의 7기법 제 4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4기법인데 고관오리 패턴입니다. 제가 이제 쉽게 명칭을 지은 건데 RR 패턴이라고 이제 제가 말을 했는데 RR 패턴은 이제 레스트 앤 리턴입니다.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달려간다라는 뜻에서 이제 RR 패턴이라고 명칭을 지은 건데 뭐 좀 어려우시니까 그림으로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선은 뭐 쉽게 이걸 보시면 돼요. 양봉이 딱 뜨고 여기 십자선 땅 두 개가 이제 생기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나왔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딱 찝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기준선, 이 하단 기준선은 5일선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5일선 이탈 시 조정이 나온다.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상승에서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장대 양선 자체는 장대 양봉은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최초의 저항 구간이 없어야 신뢰성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N파동 아니면 뭐 쌍바닥도 나올 수 있고 여기 이제 이기법 십자선 패턴도 나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기준선이 11선이냐 5일선이냐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 상승에서 발생을 한다는 점에서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 모습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5일선 이탈 시에는 조정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승을 하다가 이게 눌림을 만들고 쉬어가는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다시 나오거든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정배열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역배열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정배열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하시다면 역배열에서 진입을 하시는 건데 익숙해지지 않으신다면 정배열에서만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준선은 5일선을 삼으시면 되고 역배열에서는 이 부분이 익숙해지시면 이거를 대응을 해주세요. 어쨌든 하방으로 가고 있는 추세에서 여기 십자선이 딱 나오고 일단 반등이 강하게 굉장히 나옵니다. 아마 역배열에서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거의 상한가로 말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커요. 이 자리에서 못 빠져나오면 또 이렇게 늘려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항 구간 여기 지지선을 제가 그어드렸는데 뭐 121선, 61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을 계속적으로 못하고 여기 찍어 누르는 매물 구간에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서 상승을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팁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그냥 잡아낸다면 상한가까지는 바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배열 아까 말씀드렸던 5일선을 타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물론 여기 5일선이 이렇게 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역배열도 있으나 저항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익숙해지신다면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캔들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 이 십자선 자체는 그러면 십자선만 나오는 거냐라고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캔들의 모양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들의 모양 자체는 아까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십자선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모양이에요. 작은 양봉의 모습이 나오고 윗꼬리 아니면 이렇게 2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얘네 기준 선은 이 박스를 벗어나지 않는다에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지만 얘는 양선도 될 수 있고 음선도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꼬리를 달지 않는다면 그냥 봉의 모습 2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빨간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얘는 음의 모습을 좀 보이거나 어쨌든 작은 박스 모양 그리고 저 꼬리를 다는 십자선 모양 자체 폭 자체는 5%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이건 잘 알려드리지 않는데 5% 내외에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혹 이제 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발생하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이 캔들의 모양 자체는 주식은 응용이잖아요. 응용. 답이 정해져 있는 항문 같은 게 아니에요. 얘는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그런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매를 할 때 이 패턴은 정말 좋아 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뭐 승률 자체가 사실 80% 이상만 되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정하시지 마시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캔들 모양도 제가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만 말씀을 드리면 또 얘만 찾으실 거예요. 근데 이 응용 부분이 나온다면 이게 맞는 건가? 라고 의구심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찝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5% 이상 이게 벌어진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특징입니다. 정배열 추세에서 5일선 라인 지지받는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 5일선이 이렇게 따라가는 추세에서 양봉의 모습이 나오고 십자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죠. 이 자리 고점을 돌파한 후에 나오면은 신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항 구간에서 굉장히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저항 구간에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전 매매 시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좀 보수적이거나 이러한 것들은 좀 내가 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4기법은 굉장히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이고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패턴이나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좀 뿜어내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 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뭐 껐하면은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얘는 그냥 또 팔아야 되고 일단은 손절이든 수익이든 기계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레스트봉의 형태는 쉬어가는 이 십자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체적으로 작은 십자선 모습이나 아니면 작은 양봉의 형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꼬리를 다는 그러니까 앞에를 보여드릴까요?
십자선의 모습이나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은 양봉의 모습 그리고 십자선의 모습 어쨌든 작은 봉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고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레스트봉의 형태는 쉬어간 다음에 눌림을 주고 그 주가를 누군가 그냥 일정 부분에서 맞춰두는 거거든요. 5,000원이면 5,000원. 올라갈 만하면 내리고 내려갈 만하면 올려놓고 그 누군가가 확실히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세력들이겠죠. 네, 얘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왜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실 때 어떤 종목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 왜 올라가지 않지? 라고 이제 생각이 의문이 드신다면 왜 올라가야 될까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반대 방향을 좀 보셔야 돼요. 얘를 왜 만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여기 상단에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와중에 양봉이 뜨고 그 윗자리에서 좀 불안정한 모습이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여기가 매수 자리구나 하고 들어가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껐하면은 여기 흘러내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봉의 모습이나 음봉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체크를 해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7기법의 그 방향성을 보여드린 거고, 매수를 언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카데미 하는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하 진폭이 5% 정도가 좋다.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 여기 사이 구간에서 5% 내외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봉의 모습이 나올 때는 전일 종가 그리고 아니면 몸통 중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종가 밑에 내려간다 해도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 봉의 중간부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훼손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주식 자체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훼손을 까딱해서 한두 호가 정도는 얘네가 끌어내리다가 한두 호가 정도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러니까 몸통의 중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가 구간 위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 이게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럼 다음날 이 정도에서 끝이 난다. 어쨌든 얘가 길이를 길게 달아도 이 정도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좀 메모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두 개만 나오냐?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주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응용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발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일인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런 3일은 좀 대형주에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쉬워요. 대형주는 여기에서 3번 쉬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봉의 모습도 만들 수 있겠죠. 중간중간. 어쨌든 대형주에서는 3일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 하루의 경우도 있습니다. 양봉이 뜨고 다음날 음봉이 나왔는데 중간봉을 역시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봉의 모습이 출현한다. 그리고 급등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십자선을 굉장히 길게 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폭이 5%보다 크다라고 하면 급등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한다. 이건 팁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종가 베팅을 저는 잘 하지 않지만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매수 포인트는 사실상 그건 제 기법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오픈하지 않고 아카데미 과정에서만 오픈 드린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행운의 7기법 제4강까지 진행을 했고 그 체크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캔들 모습이나 이런 거 다 짚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좀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행운의 7기법 중 4기법까지 만나봤습니다. 차트를 어떻게 하면 분석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분들 위해서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최충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이제 누르기만 하셔도 바로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요. 위원님께서 아카데미에서만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또 따로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오후 10시, 오늘 밤 10시에도 온라인에서 방송을 진행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좀 더 차트적으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유익한 강의까지 만나봤으면 저는 오늘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도 행운의 7기법 중 4기법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긴 하셨지만 위원님, 오늘장에도 많은 섹터들이 움직였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 오늘 눈여겨보셨어요? 네, 일단 뭐 강연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일단 그중에서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뭐 기존에는 신풍제약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저도 이제 매매를 눌림목 구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오랜만에 신일제약이 좀 상승을 해서 신일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이 신일제약이죠. 네, 위원님께서 신일제약.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되게 제약주들이 잘 갔어요.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하길래 어떤 이슈가 있나 했더니 따로 이슈가 뭐 큰 건 없었는데 제약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네, 일단 신일제약은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렘데시비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다, 호전이 됐다, 병세가 좀 호전이 됐다 그러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신일제약도 오늘 상한가로 좀 상승을 했다가 낙폭을 조금 발생시키고 좀 쉬어주는 모습인데 일단 충분히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 백신은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분들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그 정부 정책 관련주나 오늘 뭐 뉴딜 또
나왔지만 일단 코로나 관련 이슈가 조금은 그것보다는 더 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이제 진행이 됐던 뭐 마스크나 이런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보다는 백신 관련주 좀 지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자. 다만 이제 너무 이슈에 의해서 어떤 종목이 좀 시세가 나오고 또 다른 관련주들로 좀 옮겨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을 하시고, 매물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일제약도 오늘 상승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일단 목표가 자체는 뭐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선절가는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빨간봉의 중간봉 정도 보시면 되는데, 뭐 16,500원 자리보다는 뭐 전고점 16,8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들썩들썩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렘데시빌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 또 오늘 제약주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위원님께서 꼽아주신 종목 신일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목표가 2만 원과 손절가 16,800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신일제약 같은 경우 25.35% 오르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일단 기존의 뭐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기존에 이제 상승을 했던 이 구간을 보시게 된다면 상한가로 말아 올릴 때 처음에 상승이 이제 나올 때 점으로 그냥 바로 상한가를 굳혀줬거든요. 굉장히 세력들 집도 충분히 잘 돼 있고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집 구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물량을 아직 뭐 털어낼 자리도 아니고 충분히 더 상승을 할 것이다. 그 2만 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네. 고점 자리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혼자 대응을 하시거나 만약에 혼자 대응하는 것이 좀 익숙치 않다라고 하시면 지금 자리에 진입을 만약에 하셨다면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대응을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신일제약 같은 경우 오늘 위원님께서 7기법 중 4기법으로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트적으로 오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좀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목이 간 건 아니었어요. 수혜 종목들 중에 뭐 디지털 뉴딜도 있고 그린 뉴딜도 있긴 한데 큰 두 개 축 중에서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시는 뉴딜 정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뉴딜 정책은 뭐 디지털 관련해서는 뭐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차트 자체가 거의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장줄 좀 가리나 봐요. 네, 대장주를 가리고 있고 기존에 사실 3월장 우리가 하락장이 나오고 4월, 5월 반등이 나올 때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 달을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거기에서 뭐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뭐 오늘 뭐 뉴딜 정책 그런 발표와 관련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좀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할 자리는 아니다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 친환경 관련해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풍력 관련, 특히 풍력 관련해서는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주식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뭐 발표가 나왔는데 왜 떨어져?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네. 사실 주식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기존에 다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재료가 나왔을 때는 하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일단은 그런 점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SK바이오팜 상장 할 때 SK 관련주 바이오팜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SK 관련주들로 좀 자금이 분산되어 있다가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니까 이제 바이오팜을 매수를 했잖아요. 상한가도 뭐 연일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면 SK 관련주들은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죠. 재료가 나오니까 주가는 하락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게 뭐 끝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끝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시간적으로 기존에 상승을 해왔던 그런 눌림을 발생하는 그런 구간이다. 다만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시거나 겁먹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풍력 관련주들이죠. S윈드라든지 동국 SNC는 오히려 이슈가 나오니까 오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이슈와 업종, 종목까지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다면 남은 이번 주 기간 동안 어떤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섹터가 요즘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는 뭘까요? 네, 그 길목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저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백신 관련주, 제가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백신은 원초적인 그런 백신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그런 백신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백신은 코로나 관련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사이클의 마지막 부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체시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시스요? 네, 체시스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차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고,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또 눌림, 반등이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짧게 3,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추세 상승을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 충분히 끌어가신다면 5,000원까지도, 5,000원 넘게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5,000원까지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위원님? 일단은 그런 사이클들이 지금 끝나가는 과정이 이제 끝난다면 네. 체시스로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길목을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좀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일단 지금 자리부터는 5,000원, 5,500원 저 자리까지 노려보시지 말고, 다만 이제 주가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좀 끌고 가자. 지금 테마를 잡으시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점에서 상승하기 전에 길목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상승 매도, 그러니까 저점 매수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추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쭉 끌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지금 지지선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잡아드리진 않고 2,8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00원에서 3,500원 여기 박스 구간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저 구간만 잘 넘겨주면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일단 실질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3,500원 이나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짧게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돼지 이제 독감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체시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길목 지키기를 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매수가 이제 오늘 종가 기준이죠. 3,165원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3,500원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2,800원 말씀을 해드렸고요. 체시스 같은 경우 위원님 오늘 장 막판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지금 계속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건가요? 네, 체시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백신주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좀 차트를 만들어가고 물량도 빼고 좀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글벳이나 다른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체시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시스 같은 경우 테마가 이제 대지 독감 쪽으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같은 테마로 묶여 있는 다른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체시스와 비슷할까요, 위원님? 네, 일단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이글벳 네. 그리고 제가 저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우진 BNG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물량을 계속적으로 빼면서 좀 상승을 바로 하려다가 지금 뭐 정부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잠시 돌아가자, 쉬어가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하단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 가신다면 보름에서 길게는 보름 정도 한번 보시고 천천히 모아 가시면 충분히 상승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난 베스트 공략주로 주셨던 우진 BNG도 같은 섹터로 묶이는 종목이죠.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략을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AS 차원에서 또 한 번 우진 BNG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같은 테마 안에서 우진 BNG랑 체시스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위원님은 차트상 뭘 고르시겠어요? 네, 일단은 조금 흐름이 다르긴 한데 네. 체시스를 보시는 게 맞고 네. 일단 사료 관련해서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뭐 대장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뭐 매집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글벳 그다음에 체시스, 우진 BNG인데 이글벳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네. 좀 꼬리를 많이 달고 급상승을 했다가 뭐 쫙 털어버렸다가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체시스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00원, 3,500원 박스 구간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급상승하거나 백신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런 뭐 사료 관련주로 조금 더 묶이고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는 우진 BNG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단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뭐 체시스나 이글벳은 뭐 힘을 이용하기 나름인데요. 우진 BNG는 좀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밑에서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시스 오늘 말씀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같은 섹터로 묶였던 우진 BNG까지 지난 공략주 리뷰를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공략주들 중에 바로 저번 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우림기계도 한번 공략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우림기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상승을 되게 강하게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조금 안타깝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단으로 돌아가서 아예 물량을 좀 모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손절가 거의 구간에 와 있는데 짧게 손절 대응을 하셨다가 시간적으로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잡아드렸거든요. 한 3% 내외에서 잡아드렸으니까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쳐내셨다가 2,800원 구간 좀 자리를 잡고 횡보를 해가는 그런 흐름에서 좀 다시 진입하셨으면 좋겠고 매수가 자체는 3,100원 자리에서 다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손절을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난 손절하기가 싫어. 나는 좀 끌어가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조금 더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전반적으로 뉴딜 그런 뭐 차트들을 한번 본다면 기존에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하단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사실 더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건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세력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을 잘 보자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공략주들까지 AS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죠. 체시스 꼭 기억해 주시고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알찬 강의부터 이야기까지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수장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